이제 대통령실 공사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심각해요. 권성동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공약 사항도 아니에요. 보수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용산으로 간다고 그랬어? 윤석열은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했지. 근데 그 당시 여론조사가 청와대 그냥 있어라.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더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집무실 이전을 강행했단 말이죠. 그럼 필연적으로 이런 그 사업이 벌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은 두 건이 나와요. 예. 하나는 그 유명한 다누림건설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에요. 그 간유리 공사하는데 그렇죠. 6억이 넘게 다누림건설은 시공 능력도 작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관급공사 수주액이 8,300만 원에 불과해서 공사 경험 자체도 작은 건설사임에도 집무실 리모델링 건설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이 상황이에요. 수의계약. 이거 중요해요. 수의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정말 이렇게 착각하면 안다는 게 손 들고 저 골라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지. 집무실에 있는 누군가가 네가 너 와 해. 하고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기 다누림 그 건설 내부를 보면은 직원도 2명이었고 1명은 거의 기술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금액이 작거나 어떤 특정 사항이 있겠지만 실력도 없는 상태고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곳에다가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는 분명히 냄새가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걸 예. 다뤘었죠. 그러니까 정말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정말 이게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업무였다면 그렇겠거니 하겠는데 간유리 공사예요. 불투명한 그 뿌연 유리 있잖아요. 그걸 그냥 쳐바르는 거예요. 거기 용산에 세고 셌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윤석열이 용산으로 가면서 장차 들어가게 된 총 합은 예상이 1조 1천억. 근데 지금 집무실 리모델링 하는 데만 들어간 돈이 152억이에요. 그 돈 총 규모는 지금 나와 있어. 152억이야. 사람들이 그거를 야 새날이 가짜뉴스 한다고 내가 댓글을 봤거든요. 아마 그거 검색하면 해봐. 다 나와 이 새끼야. 문제는 그 152억이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다누림 건설 특혜 보도가 이어지자 그때부터 수의계약 내역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검색이 안 돼요. 수의계약을 뭐뭐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하죠. 왜? 당당하면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어요? 147억이랑 좀 비슷한 냄새가 아니, 나요.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 그 용산공원 시범 개방했을 때 그때 열흘 동안 시범 개방한다고 썼던 예산이 29억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막상 공원에 가보면 그 천막 몇 개 펼쳐져 있고 로봇. 포스터 몇 개 붙여져 있고 그게 끝이에요. 빨간 휴지통. 우편함하고 네. 로봇 이렇게. 그게 29억이라니. 아니 이게 세세한 내역들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가 좋은 겁니까? 그 지정해서 한 그렇죠. 사람들이 네.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돈을 빼먹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전문용어로 해먹는다고 하잖아요. 해먹는데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거 수의계약 이야기를 했고 지적을 했으면 당당하면 아니다 우리 공개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비공개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자취를 정말, 감췄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 왜 용대실로 지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걱정했던 부분 중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무속 때문에 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온갖 얘기들이 나왔지만 혹시나 모를 딴 주머니를 챙길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이사 비용도 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경호처 거기 집기니 모든 것들을 어떤 업체에서 그 이사를 하게 됐는지 내용들 지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죠. 근데 더 문제는 다누림 건설 견적도 공개하지 않아요. 네. 왜 있잖아.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견적서를 보낼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공개 안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왜 이걸 다 비공개로 하느냐. 뭔가 냄새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그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끼리 만나서 뭔 짓을 했고 누가 얼마나 빼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만 별 소문이 다 돌아서 다누림 건설도 네. 다누림 건설이 김건희 관련 업체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하게 돌았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이 왜 그저 퇴임한 직원들 그거 있잖아요. 예. 자리 가게 양지의 양후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관련 업체다라고 하는 썰도 있고 저는
다 둘 다 믿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그런 썰이 돌 수밖에 없는 어?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관련한 모든 공사들은 경호처에서 담당을 했는데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발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죠. 비서실에서 발주를 넣었던 건 다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소액 그 업무들이었는데 요것만 6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왜 경호처에서 할 일을 비서실이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일을 했는가?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야죠. 그렇죠. 그것도 용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 지역에 있는데 또 그 다누림 건설은 아크로비스타 앞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굉장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간율이 몇 장 갈았을까도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이제 에르메스 명품 간유리라고. 아, 그렇습니까? 마크가 달려 있나요? 예, 프라다 숫자상 간유리도 있고. 견적이 안 나오고. 아니 그러다가 가짜뉴스로 고발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전해드리는 거잖아. 예. 우리는 이런 의혹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는 네. 항상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아, 저는 절대 안 믿죠. 네. 말이 됩니까? 그럼요. 어?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비슷한 가까스로. 구조로 지금 사적 채용 의혹이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통령실이 공무원 명단을 비공개로 해버렸다.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면 이게 네. 밝히지 못할 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리 구조는 항상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각국 투명성 지수 공개 이런 거 하잖아요. 투명성 지수가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한참 올라갔었거든요. 네. 요게 선진국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꼴등할 것 같아요. 꼴등. 이제 공무원 명단 공개를 못해. 그러면서 권성동 같은 경우는 그 권성동, 강릉의 지주, 강릉의 박덕흠, 권성동은 또 7급에 넣을 줄 알았더니 9급에 넣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아. 자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섭섭하다 이겁니까? 어. 나 정도의 끝발이면 당연히 그냥 그 눈만 찡긋해도 7급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전동 하는데 합격률은 있는데 레벨은 떨어지네요. 7급은 안 되네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강릉에서 사촌 동생은 무조건 400건 이상 막 그냥 찍으면 일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비서실은 왜 강원도에 이래? 꽂아 넣은 사람만 몇 명인데요. 기분 그러니까 나쁘죠. 지금 댓글창에 카밍 라무님께서 좀 해 먹읍시다. 좀 놔두세요. 그러죠 뭐. 근데 이게 잡혀갈 나중에 텐데요.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감당되겠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이게 빚이에요, 빚.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투명하게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 나중에 다 빚으로 돌아와요. 지금 비공개로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비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억울하죠. 그래도 LH 사태 때 보세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LH 내부에 오랜 적폐 중에 적폐들이 그냥 그 타이밍에 드러났던 것 뿐인데 문재인 정부가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뭔가 세상 망할 것처럼 LH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이렇게 젊은이의 그 채용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란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 대한민국은 고요하잖아요.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청와대 있을 때 얘기 잠깐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요 모든 수의계약의 내용과 사유를 다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그 사소한 그 숫자 하나하나도 다 정보 공개되어 있는 그 사이트의 한 부분에 공개하는 걸로 업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야, 이번 정부 이렇게 계속 감추고 저는 그 마일리지 쌓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투명한 정부를 또 저희가 보다가 완전히 반대인 정부를 보니까 국민들 이거 오랫동안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제 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 좀 금액이 큰 거는 공개 입찰 비슷하게 하는 거고 수의계약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의계약은 뭐냐면 워낙 소액이라 경쟁을 붙일 수가 없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조명 몇 개를 갈아야 된다 같은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사유였더라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총 78건이었는데 다 합쳤더니 공사 금액이 47억 5년 동안. 대부분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 빠르게 조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시급성을 따지는 일들 내지는 간단한 일들. 네. 뭐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 경남 양산의 사저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사저로 내려갈 때까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썼다라고 공개하는 거. 그게 뭐냐면 세금을 내준 국민에 대한 A예요. 그게. 예. 근데 윤석열은 지금 152억을 썼어. 집무실 리모델링 하는 데만. 근데 그걸 어느 업체에 어떻게 얼마를 주고 했는지를 아예 비공개로 막았다는 거. 여기는 비리가 없다면 좀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봐요. 어디에 쓰셨나요? 글쎄. 아니 성대모사를 하려면 좀 비슷하게 하세요. 똑같지 않았어요? 글쎄. 글쎄. 이게 성대모사의 틀이 있어. 윤석열 목소리는 보통 이게 목젖을 활용해서 이렇게 베이스톤이 안 나오는 목소리 약간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목 구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글쎄. 자, 근데 실제로 민주화가 되면서 정부가 쓰는 세금은 굉장히 투명하게 처리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조달청 관련해서는 계속 날마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걸 비공개하고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공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조달 업무가 지금까지 엄청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 왔거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놀랍도록 그 개선됐던 게 실적이 있는 회사가 계속 해먹는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되는 놈이 계속 잘 되는. 이게 새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들은 기회가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 자체를 다 그러니까는 네. 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적도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 회사 이름도 블라인드 처리하고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공사 내용만 보고 평가를 하는. 그래서 그거 이제 스케이트 그 심사하듯이 최고점 날리고 최저점 날리고 평균 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회사들한테 기회가 돌아가도록 조달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개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뭐 그 윤석열이 집권하자마자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누림 건설만 해도 6억 8천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수의계약 요건은 4억 원 이하예요. 4억 원 이하. 6억 8천만 원이 돼버렸잖아. 그럼 이거 수의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불법이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처벌이 약하니까 이지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다시 아까 인식시켜드리면 다누림 건설은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어. 아직 1년도 안 된 업체야. 지금까지 총 수주액이 8,400만 원이었는데 6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 냄새가 나잖아. 예.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이거 민주당은 이거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사안이에요. 뭐 하청 주는 거죠. 네, 그거 말고 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 말고요. 대통령 경호처랑 16억 3천만 원짜리 수의계약한 업체가 있었어. 이것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들이 여기를 가봤어. 등록돼 있는 주소지로. 가봤더니 우편물만 쌓여있는 유령 사무실이야.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네요. 그러면 이거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고. 권성동인가? 아, 장재훈인가? 김건희인가? 궁금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핑계거리는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련된 공사는 보안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신원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은폐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비리라고 우리가 선동을 해도 아무 억울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 비공개하겠다예요. 밝힐 생각이 없다예요. 일단 5년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임기 끝날 때까지는 해먹을 만큼 해먹겠다. 진짜 아까 댓글창. 그 느낌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세금 쓰이는 곳에는 불가피하게 너무 소액이어서 문재인 정부처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거를 웬만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내역은 비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비리예요, 비리. 그러니까 대단한 멘탈 아닙니까? 비공개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공개하겠다. 이거 네가 뭐라고 씨부리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죠. 예,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없는 태도죠. 그 수의계약해서 이거를 비공개하겠다는 태도. 이거 국회가 제대로 열리면 이것부터 따질 거야 아마 민주당은. 근데 또 민주당은 이거 따지고 싶어갖고 또 법사위를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답답하다. 자, 어쨌건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정권 잡으면 어떻게든지 한탕 해먹겠다는 세력. 전 쫓아내야 된다고 봐요. 정치는 국민에 대한 태도거든요. 속마음이야 뭘 해먹고 싶어도 기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비리 할 거야. 난 대통령이니까 우리를 공격하든지 말든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을 보면서 별로 두려움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모든 이런 이익들을 사유화해도 나중에 뭐 사면복권 받고 뭐 법으로 그러니까 또 그쪽 세력 입장에서 받으면 되겠죠. 보면 이명박의 잘못은 딱 하나죠. 들켰다는 거. 그러니까 안 들킬 자신이 있다는 그 태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연속으로 보셨지만 권성동은 자기 사촌 동생 통해서 강릉 씨가 발주한 거라면 세금이거든요. 그거 해먹죠. 윤석열은 이상하잖아. 청와대를 왜 나오려고 했을까? 미신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봐.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이미 정말로 많은 전체 규모는 1조 1천억이 걸려 있어. 대통령실 리모델링 하는 데만 152억이 들었어. 근데 내용을 공개를 안 해. 그러면 이게 무속의 영역이야? 뭔가 두 가지 다 아닐까요? 나는 무속의 영역이 아니라고 갑자기 느낌이 그래. 확 오기 시작해요. 경제적 무속? 점쟁이가 그랬을 수 있잖아. 이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뭐 그쪽 이전하다 보면 돈도 생기고 그러면 콩고물도 많이 떨어지고 그 몸도 예. 뭐 또 이롭고 몸에도 이롭고 통상 뭐 커미션 3% 5% 이것만 계산해봐도 예, 작은 그렇죠. 돈은 아니지요. 예. 자, 그렇습니다, 현실이. 음.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뭐 무식하고 무능 이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건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어르신 듣고 계시죠? 지금 아까 쫓아가신 분. 이게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낸 세금. 그 어르신은 세금 내쓰려는 모르겠다. 당신이 낸 세금을 갖다 쓰는 자가 일반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직원한테 야 나 바쁜데 저 커피 좀 사오라 나눠 먹게. 커피를 4개 사왔다고 쳐. 내 카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 받아옵니다. 그게 기본이라고요. 국민의 돈을 쓰는데 이런 짓을 해요? 저는 이것만으로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고 대통령이 쓰는 모든 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헤쳐먹고 뭐해서 뭐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오직 그냥 정말 헤쳐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게 우리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나쁜 건 그런 거죠. 윤석열 어리바리에 돈 욕심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돈 욕심 엄청 엄청 많은 많은 사람.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이래 자꾸.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작용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의 돈을 22조 원을 막 쳐박다 보니까 그 22조 원의 부작용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굴러는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말 글자 그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언제까지 엔진이 유지될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걱정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채널 구독 좀 해주십시오. 근데 구독을 날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까먹어요. 들어오셔갖고 이 방송 괜찮네? 이런 방송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구독을 해놓으시면 방송이 시작됐다고 알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 놓치실까봐 내가 걱정해서 구독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구독자 늘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저렇게 좋은 방송을 생방으로 본방송 사수해야지 저 녹화 방송을 보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일념하에 구독자분들 제가 구독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